3. 4등급 학생들을 위한 정시 지원 전략 플레이북입니다. 현실적인 인서울 합격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적인 입시를 돕고자 합니다. 성적표에 3, 4등급이 섞여 있어 지금 막막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정시는 단순히 점수의 영역이 아니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전략의 영역입니다. 이 플레이북은 여러분의 성적표를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불안에 떠는 지원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전략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임무는 전장 분석입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을 명확히 해야죠. 먼저 서울권 대학 중 가장 현실적인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한서3, 즉 한성대학교, 서경대학교, 삼육대학교입니다. 각 대학별 특성이 뚜렷해서 정밀한 타겟팅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삼여대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인데요. 올해 입시 변수가 많아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가경입니다. 인천대학교, 가천대학교, 경기대학교를 말하는데요. 경기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일부 학과는 인서울대학을 능가하는 잠재력을 지닌 숨은 강자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타겟인 한성대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네임은 균형 잡힌 4등급 초반의 안정적인 선택지입니다. 핵심 정보는 반영 비율인데요. 작년과 동일해서 기존 입시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35, 수학 25, 영어 20, 탐구 20%를 반영하며 자연계열은 국어 25, 수학 35, 영어 20, 탐구 20%를 반영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탐구 과목은 이 과목 평균이 아닌 상위 1과목만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서3 라인 중 유일하게 반영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상력 인재학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가장 잘 본 과목 순으로 40-30-20-20-10%를 반영하여 성적 편차가 큰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전략적 경고가 있습니다. 올해 삼육대학교의 반영 비율 변경으로 작년 삼육대로 분산되었던 수요가 한성대 상상력 인재학부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원 시 높은 경쟁률을 각오해야 합니다. 다음은 서경대학교입니다. 코드네임은 영어가 1-2등급이라면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조커입니다. 핵심 정보는 반영 방식인데요. 영어 20%가 필수 반영되고 국어, 수학, 탐구 평균 중 상위 2개 영역을 각각 40%씩 반영합니다. 결정적인 특징은 국어, 수학, 탐구 중 1개 영역을 완전히 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작년에는 다군 단독 선발이었으나 올해는 가나다군 분할 모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군에서 자유전공 16명, 나다군에서 미래융합학부각 60명을 선발합니다. 전략적 경고를 드리자면 나군에서 한성대 상상력 인재학부와 삼육대 미래융합 자유전공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영어 3등급 이하라면 지원을 재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어 1-2등급 학생은 다른 과목의 불리함을 만회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삼육대학교입니다. 코드네임은 한서3 라인의 가장 큰 변수, 마지막까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작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첫 번째, 반영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상위 과목순 40-30-20-20-10%에서 35-25-25-15%로 바뀌어 잘한 과목의 비중은 줄고 못한 과목의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탐구 반영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탐구 2과목 평균 반영이 폐지되고 한국사로 탐구 1과목 대체가 가능하며 상위 1과목만 반영됩니다. 세 번째, 이과 가산점이 수학 미적 분기화 5%에서 3%로 축소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시 2월 인원입니다. 인문계열은 가군, 자연계열은 나군에서 수시 2월 인원으로만 선발하며 최종 모집 인원이 막판에 결정됩니다. 전략적 경고입니다. 작년 입결 데이터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반영 비율 변경으로 합격선 하락이 예상되며 최종 발표되는 수시 2월 인원 규모가 합격의 최대 변수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후 발표될 인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임무, 삼여대 공략입니다. 작년과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변화 속에 분명한 기회가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3과목 반영에서 4과목으로 변경되어 입결 하락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는 작년 여러 이슈로 입결이 하락했었죠. 올해 반영 비율을 유리하게 변경하며 반등을 노리는 중입니다. 덕성여자대학교는 큰 변화가 없어 작년 데이터의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먼저 서울여자대학교입니다. 코드네임은 올해 최대의 변수, 과감한 상향 지원의 기회입니다. 핵심 정보는 게임 판도를 바꾸는 변화들입니다.
첫째, 반영 과목 수가 작년 국영수탐 중 상위 3과목 각 33.3%에서 올해 4과목 반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5-30-20-15% 비율입니다. 둘째, 수학 가산점이 작년 특정 이과 학과의 수학 미적 분기와 10% 가산점이 전면 폐지되었고 단 수학과는 20%가 신설되었습니다. 셋째, 자유전공학부의 모집 인원이 126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대신 일반 학과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략적 시사점은 4과목 반영과 이과 가산점 폐지로 문이가 모두 입결 하락이 확정적이며 특히 이과에서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점수 보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략적 경고는 덕성여대보다 못한 과목 반영 비중인 15%가 더 높기 때문에 덕성의 10%보다 점수 하락 요인이 추가됩니다. 4등급 초반 학생이라면 서울여대 상향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음은 동덕여자대학교입니다. 코드네임은 모두가 기회라고 생각할 때 허점을 노려라입니다. 작년 상황을 보면 여러 이슈로 3여대 중 입결이 가장 낮았고 반영 비율이 고정적이었습니다. 올해 변화는 유리한 반영 비율이 도입되어 국어 수학 중 잘한 과목 35%, 못한 과목 25% 반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어 환산 점수도 3등급 기준 91점에서 96점으로 상향되어 영어 영향력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과 가산점은 수학 미적 분기와 10%에서 5%로 축소되었습니다. 심리적 함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작년에 신설된 자율전공학부들의 입결이 낮았기 때문에 올해 동덕여대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지원자들이 이곳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시는 심리입니다. 특히 식품영양학과는 작년에 이례적인 펑크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반드시 입결이 반등할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기피 대상입니다. 전략적 경고는 일반 학과는 수시 2월 인원으로만 선발합니다. 36대와 마찬가지로 최종 인원 확인이 핵심 변수입니다. 남들이 주목하는 자율전공 대신 수시 2월 규모를 보고 비주류 학과를 노리는 역발상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덕성여자대학교입니다. 코드네임은 변화의 폭풍 속 안정적인 항구, 국어수학 강자에게 유리입니다. 핵심 정보를 보면 반영 비율은 작년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잘한 과목 순으로 35-35-20-10%를 반영합니다. 핵심은 국어와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가장 못한 과목은 10%만 반영하여 부담이 적습니다. 주목할 학과는 글로벌융합대학으로 모집 인원이 15명 증가했습니다. 인원 증가는 입결 하락의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작년 신설되어 가장 낮은 입결을 기록했는데 올해 지원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략적 분석을 해보면 가군 자유전공과 나군 글로벌융합으로 분할 모집됩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가군의 덕성여대를 지원하고 나군에는 다른 대학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작년 입결이 높았던 나군의 글로벌융합대학이 인원 증가 효과까지 더해져 올해 하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전략적 경고는 자신의 성적표에서 국어, 수학 점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높다면 덕성여대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미션은 인가경, 즉 인서울을 넘보는 숨은 강자들입니다. 인서울도 좋지만 어쩌면 한서삼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인천대학교는 의심할 여지 없는 국립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는 3등급의 서울대라고 불릴 만큼 선호도가 높고 의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는 오랜 전통과 수원의 맹주라는 위상을 자랑합니다. 이름은 경기권이지만 실제 입결은 많은 인서울 대학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 숨겨진 보석을 찾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천대학교입니다. 코드네임은 올해 태풍의 눈, 두 개의 전형을 이해하면 길이 보인다입니다. 먼저 일반 전형 1은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탐구 1과목 20% 고정 반영의 국어, 수학, 영어 중 잘한 순서대로 35-25-20%를 반영합니다. 영어를 3등급인 92점만 받아도 100분위 상위권이 되어 35% 반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보다 합격선 평균 2점 상승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일반 전형 2는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 중 상위 3과목을 50-30-20%로 반영합니다. 특이점은 탐구 1과목 점수를 단순 2배하여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표준 점수 68점이라면 136점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탐구 과목 간 유불리 보정을 위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략적 경고입니다. 일반 전형 2는 특정 탐구 과목에서 표준 점수 대박을 터뜨린 학생을 위한 전형입니다.
탐구 1과목만 잘 봤다면 다른 모든 불리함을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카드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탐구 과목의 최고 표준 점수가 다른 과목보다 높을 경우 극도로 유리해지며 승부수는 탐구에서 갈릴 것입니다. 이제 인천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최종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대학교입니다. 핵심 정보를 보면 이과 계열 필수 과목인 미적분기하 가탐이 폐지되어 사회탐구로도 공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과탐 가산점도 없습니다. 전략적 경고는 전반적인 입결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작년에 입결이 낮았던 사범 계열은 퐁당퐁당 효과로 올해 급등할 위험이 매우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기대학교입니다. 핵심 정보를 보면 탐구 반영 비율이 15%로 매우 낮아 국어 수학 성적이 중요합니다. 전략적 경고는 자유전공학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서울 캠퍼스 입결이 이례적으로 폭락했습니다. 입시는 심리이므로 올해는 작년 결과를 보고 지원자가 몰려 서울 캠퍼스 입결이 폭등할 것입니다. 반대로 수원 캠퍼스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 브리핑입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플레이는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영어만 1-2등급이고 나머지는 평범하다면 서경대학교를, 탐구 1과목을 완전히 망쳤다면 한성대학교나 삼육대학교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국어 수학 성적이 월등히 높다면 덕성여자대학교가 최적의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특정 탐구 과목 표준 점수가 매우 높다면 가천대학교 일반 전형 2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등급 초반의 안정적인 지원을 원한다면 한성대학교를, 과감한 상향 지원으로 반전을 노린다면 서울여자대학교를 추천합니다. 막판 변수인 수시 2월 인원을 노리고 싶다면 삼육대학교와 동덕여자대학교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후회 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재수를 하더라도 정시 지원은 최고의 경험입니다. 입시 공부를 빡세게 해봐야 내년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정시 지원이 끝나도 추가 모집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결과에 실망하기보다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험 그 자체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